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젯밤 추가로 폭로가 됐습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에 공천을 공식 발표를 앞두고 한 8일 전에 명태균 씨가 김 여사가 전화해서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맙다고 선물을 줬다고 한 건데요. 관련 보도 먼저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공천 발표 8일 전인 5월 2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비밀스레 보안 유지를 당부합니다.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 투자도 안 하나. 국민의힘 공천 발표 하루 전인 5월 9일.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건네자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들었느냐며 입단속을 거듭 당부합니다. 명 사장님도 얘기 안 하는 게 나보고는 입도 뻥긋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 다들 걱정을 하니까 입단속 좀 시키고. 시점이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공천 공식 발표 첫 번째 통화 녹음 보면 8일 전이에요. 이제 다들 초조해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사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이제 공천을 3번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공천 발표하면은 오전에 정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이미 이제 공관위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공관위원 중에 누군가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진짜 빨리 알면은 하루 전날 전에도 좀 알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예, 하루 전. 그 전에 이제 전날 도장을 찍으면. 근데 이제 8일 전이면은 조금 글쎄요. 저는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물론 명태균 씨 말이 이제 진실이라면, 그죠?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8일 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준 선물이다. 만약에 공천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하루에 지금 몇 건씩 그냥 뭐 공개가 되고 막 까발려지니까 저희가 참 평론하기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저도 뭐 이 소식을 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예, 이러면 공천에 이제 정말 개입이 된 거면은 문제가 되죠. 시점상 8일 전이면 이런 말을 했다.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아마 말이. 8일 전이면 예상컨대 결국 공천이라는 거는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은 돼요. 그다음에 그게 또 당 최고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도부가 이제 도장을 찍어야 확정이 되는 건데, 8일 전이면은 이제 보통 누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거는 누가 공천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 8일 전에 노력한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미 그때 확정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렵죠. 사실 8일 전이면은요, 온갖 말이 난무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 중에 누가 뭐 누구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더라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난무는 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후보자 본인에게 뭐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통화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공천이라는 게 마지막 쪽지를 가지고도 뒤집히기도 하고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망이가 땅땅땅 때려지고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둘뿐이 없어요.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해서 되든 안 되든 베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거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지금 그 나오는 정황들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일목요연해요.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심해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쫙 떠올라요.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계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도대체
나라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럼 흘러왔다는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이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상실감, 허망함, 그로 인한 어떤 그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차차차차 노출될 만한 상황에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너무 허탈해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는 이거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지,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공적인 데 나와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화나는 걸 조금 더 절제하면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제가 이 정도면 이미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는 용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추가 녹취 파일 나온 내용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창원 국가산단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홍보 시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창원 국가산단 발표 5개월 전입니다. 국토부 실사 점검단이 방문을 하는데, 이 당시에 홍보 시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서 여기에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다, 사모한테 라고 말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 파일도 지금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건 또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나왔어요.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나왔나 보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보통 이제 뭐 산업단지든 어떤 지역 개발 프로젝트든 이런 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준비하고 뭐 실사단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이고 다 이제 정해진 절차인데, 글쎄 그것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태까지 쭉 나온 그 정황이나 명태균 씨 그 진술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폭로한 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김영선 의원 전 의원 공천도 그렇고 자기는 아무튼 김건희 여사 쪽에 좀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받게 하겠다, 또는 그걸 통해서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확인된 건 아직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직 뭐 확인된 건 없다. 또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과장하고 허풍을 좀 떠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실체적인 진실 사실이 어떤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편법이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텐데, 뭐 답답합니다. 참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좀 더 이상 뭐라고. 제가 소주 한 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때 술 잘못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럼 취중 진담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뭐. 아니 근데 걱정되네요. 이게 허풍이어도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 여사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한다는, 허풍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비슷한 류의 확인이 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류의 확인이 되니까 계속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허풍이든 아니든 여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끊으셔야죠. 그죠? 이거 내가 이런 들을 사안이 아니다.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왜냐하면 다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여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여사의 힘이라고 모두가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오류를, 뭐 이게 진실이면은 어마어마한 불법을 하신 거고요. 진실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오류를 스스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허풍이어도 되게 큰 문제다. 도대체 어떤 사안까지 다 여사한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고 들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 여사께서 말씀하시고 반성하시고 앞으로 안 하시겠다고도 하시고 제발 방지책도 내시고 수사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지금이라도.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가 분노가 돼서 어떠한 모양으로 표출이 될 겁니다. 별로 화 많이 안 내시는데요, 뭐 표정 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거는 기억이 나네요. 한번 그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내용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그건 아마 올해 이제 공천을 앞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뭐 경선이 필요한 거죠. 경선해야 되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네. 김건희 여사가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얘기는 이거는 이제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공천이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그겁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부터 아예 똑부러지게 이제 선을 명확히 긋지 않으면 요런 류의 허풍을 떨거나 뭔가 이렇게 허장성세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팔고 다니거든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완결성을 따졌을 때 네. 김영선 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았고 그렇죠. 받았죠. 창원 산단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게 마냥 허풍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의심이 되는 측면이 지금 있고 이 창원 산단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당시 공직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송보 시한이다, 지시다, 사무에게 부탁하겠다 이런 정황들이 어떤 그러니까 중대한 역할을 했던 단초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 그렇죠. 주목을 받고 그 있는 말씀인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이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무조건 이렇게 소위 쉴드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있어요. 늘 누가 이제 공천을 받는 경우에 이제 그 사람 공천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워낙 많은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그 시점에 공천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었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김영선 확실히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 공천 준다. 또 줬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라는 건데,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주변에. 그리고 그 베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그 공천을 앞두고는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단 같은 경우도 그거는 여러 또 그 브로커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무슨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산단이 만들어졌을 때 일부분 또 그 안에 뭔가 이제 채우는 또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브로커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명태균 씨는 뭐 공천에서부터 여론조사서부터 산단에서부터 엄청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정말 바쁘게 살았네, 이분 좀. 근데 이제 뭐 우리 김용우 의원님은 여권에 계시니까 저 정도뿐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허풍이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허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풍이어도 문제인데 구체적인 정황들이 쭉 있고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뭐 충족시키고도 남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은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안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정권에 복무하는 뭐 이렇게 뭐 좀 그 폄하해서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다 검찰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 본인들이 그걸 자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 빠르게 수사를 들어가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게 검찰입니까?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나와서 국민들이 이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을 넘을 정도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액션을 해야지. 아까 그렇게 안 하시면 화를 넘어서 뭘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는 국민 항쟁 수준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항쟁의 수준으로 갑니다.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그냥 넘기겠습니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특히나. 어쨌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선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어떤 역사가 반복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 정신 차리시지 않으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야 책임 있는 분들이니까 책임진다고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 이 시간과 본인들의 이 자원을 쏟아넣어야 되고 그만큼 인생의 손해를 봐야 되는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거죠. 1차적으로 아마 용산에서 해야 될 거는 뭐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여러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 그 활동 전면 중단 정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 실체적인 진실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 일이고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시그널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거에서부터도 지금 이제 유난 갈등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좀 답답하고 그냥 뭐 제2부속실 정도 생기는 거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일단 요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지난해 5월에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선거 보전금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이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들어간 건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공천 사기 자백이 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는 통화 녹음을 MBC가 확보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도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에서 김을 부른다 그러거든. 나랑 상관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아. 네. 근데 나랑 연관되면 이게 무슨 공천을 주네 마네 이런 얘기가 조금 이제 상상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 뭐 선거 도왔다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검찰이나 딴 데서 다 꼬리 잘라갖고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리고는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 한 거에 자백이 되거나. 근데 명태균이가 막 떠드는 거는 아예 모르고 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명태균이한테 뭐 단 한 푼도 돈 준 게 없는 게 서로 두 사람한테 안전하다고. 이게 공천 사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이 뭐냐면 명태균 씨가 이 지방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받아준다면서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공천이 실패하니까 보전금으로 갚았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영선 전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공천 사기를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지금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주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 공천 사기는 누구의 죄죠?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예요. 네.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한 힘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체를 거기에서 꼬리를 잘라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뉘앙스의 컨텍스트의 말이에요. 이게 꼬리를 자르려는 시도죠. 그래서 명태균 강혜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빼고 용산도 빼고 다 빼줘야지 되지.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거기를 집어넣어서 한다고 당신들의 죄가 약해지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오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자신과 용산과 그 뒤에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말인 거예요. 이게 깃털만 그냥 빠지고 말자 우리. 그러면 또 너네 갔다 오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니? 이런 뉘앙스를 담은 거의 압박과 협박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인지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거의 뒤에 본인도 상당히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말처럼 저에게는 들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제 지방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아마 명태균 씨가 하는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비용을 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김영선 의원에게 돌아온 선거 보전금을 그 후보들 그죠? 후보들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의 흐름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여기 앉아서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명태균 씨가 뭐 본인 선에서 지방 의원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대게 해가지고 나중에 김영선 의원도 잘 되고 잘 되면 대통령도 또 당선되면 이런 비용은 당신들 저기 또 공천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김영선 의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근데
비용이 이제 김영선 의원이 받은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면은 그건 좀 김영선 의원도 많이 알고 있겠구나라는 이제 추측은 드는데 수사에서 밝혀주십시오. 뭐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봐야 뭔 도움이 되겠어요. 수사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자기 돈을 남한테 그냥 줘요. 자기 본인이 받은 본인이 뭔가 이익이 있어야 주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자기의 돈을 남한테 줘가면서 뭘 하는 거지. 그냥 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마 예상자들한테는 돈 대출 받거나 꾸는 것도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인데 나중에 그렇죠.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거 대가로 그럼 공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거든요. 진짜 필요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이 정말 친구지간이거나 친인척지간이라도 그런 금전거래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복잡했군요. 참나. 참 난감하시네요. 네. 지금 뉴스타파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보고서 원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검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최소 8차례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사실이 이제 검증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을 한 500개 정도 했는데 500명 정도 했는데 여기에 1,500개를 붙여서 2,000개 표본으로 만드는 거죠. 샘플을.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조작 전에는 홍준표 후보와 당시 윤석열 후보가 0.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렇게 샘플 조작을 한 뒤에는 3.9%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했다는 게 어떻게? 이제 뉴스타파가 원데이터를 가지고 이 검증을 했더니 500개에서 1,500개를 붙여서 2,000개로 부풀린 정황이 거기 드러나 있었다. 뉴스타파에서 했다? 네.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기자분들이 또 그런 걸 하니까요. 네, 하긴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 조작은 너무나 심각한 중범죄입니다. 특히 정치에서.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명태균 방지법인가? 뭐 그것도 지금 발의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기준 이런 게 규칙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너무 무분별하게 지난번에도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내후년에 또 돌아오고 이제 앞으로 선거 많이 돌아오는데 요것 좀 정말 막아주십시오. 또 막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 샘플을 조작했다고 하면은 뭐 저건 엄청난 문제죠.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어제발 기사 같긴 한데 여론 조작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2주 전에 여기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네. 하는지. 저도 여론조사 기관 대표한테 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이 뉴스타파 박수 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원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원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명부를 남기지 않아요. 응답자 명부가 있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선거인 명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김상일 너 그때 이렇게 응답한 거 맞아라고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기자분들은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막으려면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무슨 뭐 조금 뭐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강화하고 이런 수준에서 하실 게 아니고 정당이나 공천에 관여되는 모든 거는 선거인 명부처럼 응답자 명부를 남기도록 해야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 이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천을 휘두르기 좋은 하나의 이 수단이에요. 권력자가.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황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오래전 옛날 얘기 정황이니까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해가지고 말씀드려봐야 별 소용은 없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제가 과거로 유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는 응답자 명부 만드는 거 꼭 국회의원들께서 요번에 법제화 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저것도 문제예요. 여론조사할 때 비용을 누가 대는지는 안 나와요. 이거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 방송사가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 또 신뢰할 만하고 하니까 그 무조건 그 믿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사가 주체가 돼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다 착각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용을 누가 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그 허점이 많다.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신뢰할 만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비용은 되죠. 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지역에 작은 언론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모르는 이름의 언론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면 이게 광고비 쪽으로 언론사 조그만 언론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누군가 이 돈을 댄 거고 돈을 댄 사람의 의도나 이런 게 또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광고비 쪽으로 들어가고 이 광고비를 가지고 언론사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도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막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왜곡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큰 문제는 저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댓글로 여론조사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명태균 씨를 보면서 회의가 든다 이런 댓글도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홍 시장은 나는 당심에서 져서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긴 했어요.